안녕하세요. 뉴욕 특파원 오찬종입니다. 미국 카페 베이커리 시장 규모는요 133억 달러로 추산이 됩니다. 이 중에 대표 프랜차이즈 탑2는 당연히 스타벅스와 던킨입니다. 탑3 주자로 5%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제 뒤로 보이는 파네라 브레드입니다. 파네라 브레드는 미국과 캐나다에 2천여 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기본적으로 베이글, 쿠키, 브라우니, 크루아상 같은 다양한 베이커리 제품을 제공을 하고요. 커피와 주스 같은 음료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파스타, 샐러드, 샌드위치, 수프와 같은 식사 메뉴도 제공을 합니다. 이 때문에 파네라는 베이커리를 넘어서 패스트 캐주얼 푸드 시장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파네라 브레드는요 미국 패스트 캐주얼 푸드 시장 순위에서 1위 치폴레 바로 다음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3위는 판다 익스프레스고요 4위와 5위는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적 있는 레이징 케인즈와 저지 마이크스 샌드위치입니다. 파네라는요 현재 IPO를 준비 중입니다. 당초 목표는 2024년 연내였는데 조금은 지연이 된 상태죠. 과연 투자 시장에서 파네라는 카바처럼 대박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럼 상장이 되면 파네라 주식 과연 살만할까요?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저가형 제품들도 이렇게 선보이겠네요. 이런 토마토 바질 BLT 같은 경우도 $1 이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샐러드도 9.99달러, 8.99달러. 여기는 또 스프가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카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충 $4 넘어가잖아요, 카페. 근데 여기서는 2.89달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가격대 커피를 판매를 하고 있다. 저거 음료 구성 자체는 풍성하네요. 파네라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디지털화를 되게 빨리 성공을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거든요. 카운터를 거치지 않고 주문해서 받는 과정까지가 직관적이고 깔끔하네요. 그리고 편안하고요. 커피는 이렇게 컵을 받아서 직접 자신이 선택한 종류에 맞춰서 직접 따라서 마실 수 있게 해놨어요. 물론 따로 내려주는 아메리카노도 판매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더 저렴하게 컵만 받아서 원하는 양만큼 따라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따를 수 있어서 좋아요. 언리미티드 클럽에 가입을 하면은 무제한으로 원하는 만큼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킨 게 커피 2잔에 이런 브로콜리 체다 수프랑 이 프론테가 치킨 샌드위치는요 고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시그니처 아이템입니다. 이게 $28 정도 하니까 $30 언더에 2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온다? 미국에선 혜자죠 지금. 카페 분위기가 미국의 다른 요즘 카페들과 많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져요. 의자와 테이블이 많고 조용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회전율을 엄청 중요시하기 때문에 거의 뭐 서서갈비처럼 그냥 테이블 높은 거 하나 올려놓고 대충 그냥 커피만 받아서 들고 나가라 이런 곳들이 많은데 여기는 뭐 대화를 나누거나 공부를 하거나 뭐 그렇게 조용하게 책을 읽거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파네라 브레드는요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구워요. 뭐 던킨이나 스타벅스 등 동료의 브랜드들과는 그래서 차이점이 있죠. 넓고 아늑한 매장 디자인,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전원 콘센트 등이 특징이에요. 한국에서는 좀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이 때문에 실제로 재밌는 게 한때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으로 꼽히기도 했어요. 파네라 브레드는요 사실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역사는 198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세인트루이스 브레드라는 이름의 작은 베이커리 카페로 출발을 했어요. 지금도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는 여전히 파네라라는 이름 대신에 세인트루이스 브레드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세인트루이스는 세인트루이스 지역에서 아늑한 동네 베이커리 브랜딩으로 인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오봉팽 브랜드를 운영하던 로널드 셰익이 이 세인트루이스 브랜드를 인수합니다. 오봉팽은요 맛있는 빵이라는 이름을 의미해요. 정통 프랑스 빵을 공급하는 오봉팽은 1991년 상장할 만큼 꽤 성공적이었지만 공항이나 상업지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좀 한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CEO인 셰익은 미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선 오봉팽보다 동네 친화적이고 대중성이 있는 세인트루이스가 더 적합한 콘셉트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7년 세인트루이스의 메뉴를 확장해서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 브랜드인 파네라를 만들었습니다. 파네라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빵바구니에서 유래를 따왔습니다.
아늑한 동네 베이커리 콘셉트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결합이 됐고 그 의미가 담겨 있죠. 초기에 반응이 딱 오자 1999년 쉐익은 오봉팽 브랜드를 매각을 해버리고 이 파네라 브레드에만 집중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파네라 브레드는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빠르게 확장을 해 나갔습니다. 파네라 브레드는 패스트푸드의 속도와 고급 레스토랑의 품질을 결합한 요즘의 패스트 캐주얼 개념의 선두주자로 자리를 잡았죠. 이후에 독일의 JAB는요 파네라 브레드를 75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금액 기준으로 외식업계에서 그 당시 가장 큰 규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상장 폐지가 됐죠. 지금까지 파네라 브레드와 JAB의 동행은 별로 성공적이지는 못했어요. 패스트 캐주얼 푸드 시장에서 2018년 1위를 차지했었지만 지난해엔 치폴레에 밀려서 1위 자리를 내줬죠. 실제 치폴레 매출의 성장률은 전년 대비 15%였는데 파네라는 2%에 그쳤어요. 여기에 더해 3위 판다 익스프레스는 10% 성장하면서 파네라의 뒤를 아주 바싹 뒤쫓고 있죠. 레이징 케이지와 저지 마이크스도 20%씩 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파네라의 최근 성장 둔화를 단순히 브랜드 역사가 다른 곳들보다 더 성숙했기 때문이다 라고 치부하기는 좀 어려워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저지 마이크스 같은 경우엔 70년이라는 더 오랜 업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 넘게 성장하기도 했거든요. 업계에서는 JAB의 애매한 전략이 브랜드를 망친 것으로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과욕을 부렸다는 건데요. 대표적인 예가 피자였습니다. JAB는 파네라를 인수한 후에 2019년 매장에서 피자를 팔기 시작해요. 브런치를 넘어서서 저녁 식사 시장까지 공략을 하겠다는 목표였죠. 이외에도 다양한 메뉴들을 이것저것 끼워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파네라의 정체성을 잃게 만들었죠. 치폴레와 레이징 케인즈 같은 곳들이 강점을 가진 단일 메뉴에 집중해서 컨셉을 확실하게 가져간 것과는 비교가 됐죠. 이게 카페인지 식당인지 브런치 가게인지 뭔진 모르겠는 상황이 펼쳐져 버린 것입니다. 메뉴뿐만 아니라 경영 측면에서도 좀 아쉽습니다. JAB는 고급 커피 전문점 카리브와 그리고 또 보유 중인 베이글 브랜드들을 더해서 파네라 브랜드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사 몸집을 키운 뒤에 상장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죠. 참고로 여기에 속해 있는 아인슈타인 브로스 베이글은 약 689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브랜드입니다. 아침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력으로 제공을 하고요. 대중적이고 캐주얼한 분위기가 좀 특징이에요. 노아스 뉴욕 베이글 같은 경우엔 56개 매장 정도가 있는데 이름은 뉴욕 베이글인데 뉴욕에 없어요. 주로 캘리포니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의 뉴욕 스타일의 정통 베이글을 강조해서 캘리포니아 서부 주민들에게 뉴욕의 맛을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베이글은 193개 매장을 운영 중인데요. 정통적인 방식으로 고급스럽게 구워낸 베이글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베이글 브랜드들을 더해서 2022년에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USHG와 파트너십을 맺고 파네라 브레드는 상장을 추진했지만 결국엔 무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기계적으로 브랜드를 합쳤을 뿐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지 않았던 게 실패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됐었어요. 이 스프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특별할 거 없어요. 이게 대표 제품이긴 하지만 파네라 브레드 자체가 특별한 색다른 맛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으로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체다 스프 맛 그대로고요. 근데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라는 점. 대표 제품인 치킨 샌드위치입니다. 치즈에 두꺼운 바게트 빵을 꼈고 담백해요. 특별히 자극적이거나 특별히 짜거나 맵거나 그런 맛은 첨가를 많이 하진 않고 그냥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맛을 구현을 했습니다. 5점 만점에 사실 한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먹었었던 레이징 케인즈나 저지 마이크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완벽한 특색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저지 마이크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신선한 게 느껴졌고 레이징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치킨 핑거의 단일 메뉴가 주는 그 짭짤함 그리고 소스라는 비법이 가미된 엄청 감칠맛 이런 것들이 딱 이 가게 하면 이 맛 이런 게 있었는데 파네라 브레드는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적당하게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 최근에 미국의 약간 소비 트렌드가 어떤 하나의 컨셉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서 Z세대들에게 공략을 한다라는 점과 비교해 봤을 때는 엄청난 강점을 소구하기는 좀 어렵겠다. 다만 이렇게 적당한 음식을 이렇게 넓고 편안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 이 공간이 주는 매력은 있다. 파네라 브레드는 JP모건과 손잡고 다시 상장에 도전 중입니다. 전체 인원의 17%를 감안하는 조직 슬림화에도 나섰고요. 베이글 기업들을 매각하고 파네라 브레드에 집중하는 상장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적으로도 본질을 찾기 위한 노력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시 메뉴를 간소화하는 데 집중을 합니다. 브랜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메뉴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무려 전체 19%가 넘는 메뉴를 없애버렸어요. 여기엔 문제가 됐던 피자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본질인 빵과 샌드위치 메뉴를 더 보강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미국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카페 부흥기를 이끌었던 파네라가 다시 투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귀추를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현장에서 매주 생생한 얘기를 전해드리는 오찬 메뉴 스페셜은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준비하는 데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